안녕하십니까. 송목근의 혼술입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징크스라는 말이 있죠. 대통령이 국내를 비우고 외국 출장을 가면은 희한하게도 그때마다 한국 국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정치적 논란이 일어난다, 이런 징크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3개국을 순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순방 징크스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씨앗을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북유럽 순방입니다. 일단 먼저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전범이나 다름없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했던 김원봉을 띄우면서 극심한 이념 갈등을 일으키고 떠났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두고 여야가 크게 대립을 하고 있죠.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그런 말까지 했죠. 불쏘시개 집혀서 집구석 부엌 아궁이 있는 대로 다 달가놓고 철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 마냥 나 홀로 내과에 몸담그러 떠난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징크스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만들어 놓고 갔다,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문제점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너무 잦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요. 취임 이후에 25개월 됐죠. 2년 남짓 됐는데 벌써 19번 해외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 기준으로. 가면 출국하면 여러 나라를 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방문한 나라는 훨씬 많죠. 다른 대통령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이렇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임기 5년 동안 가장 많이 나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49회, 두 번째가 박근혜 전 대통령 30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4년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7회, 이런 순으로 쭉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2년이죠. 그래서 임기 2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19번 나갔죠.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2년 동안 가장 많이 나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21회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지금 자주 많이 나가고 있고 다른 대통령들의 2년 거기보다 훨씬 많았을 뿐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또는 김영삼 대통령, 이 두 대통령이 5년 동안 나갔던 해외를 나갔던 기록을 벌써 2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자, 대통령이 한번 해외에 나가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이 통계를 보면은 한 번 나가는데 평균 25억 원이 듭니다. 하루에 4억 원 거리죠. 그리고 대통령이 나가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수행원, 경호원, 기자단, 또 자주는 경제인들도 같이 나가죠. 그렇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해외에서 쓰게 됩니다. 또 각 정권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이 예산을 대통령 해외를 나가는데 수백억, 수천억씩 쓰고 있는 거죠. 물론 그만한 성과가 있다면야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은 과연 이번 북유럽 순방 얼마나 현안이 있는 나라들을 갔을까?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일단 오늘 6월 11일자 중앙일보 칼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할 때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유독 잦다. 그러니까 해외 유람이라는 말 들을 수도 있다, 이야기고,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평소에 해보고 싶은 것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김정숙 여사의 이렇게 버킷리스트 이런 유사한 말이 나둔 것은 꽤 됐지만은 미처 기사화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중앙일보 칼럼에서 그 문제를 짚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 있는 나라도 한번 보죠.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굳이 김정숙 버킷리스트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세계 최고의 절경, 퓨어로 세계 최고의 절경들이 있고
뭐 유서 깊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자, 이 세 나라를 갔습니다. 별다른 현안은 없습니다. 물론 뭐 북유럽과의 뭐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한반도 상황을 알려서 지지를 얻고 뭐 이런 이야기 있겠지만은 그것이 과연 그렇게 지금 시급한 문제인가?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오늘 그 칼럼에서 지적한 것을 조금만 더 보면은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로 나갈 때 일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로 출장 갔다 온 것 한 번을 빼고 18번을 같이 동행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가 본 명소, 그 김정숙 여사 기준으로 찾아가 본 명소를 보면은 뭐 다들 아시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 타지마할, 체코 프라하, 뭐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제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명소를 찾아간 것이죠. 물론 뭐 관광으로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간 김에 이제 갔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일정 중에서 이런 관광지로 유명한 곳을 끼워넣은 코스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좀 많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뭐 부부 동반 세계 일주하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 김 여사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나 이런 말이 나오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가다가 예정이 없는 체코를 꼭 굳이 안 들렀는데 체코에 들러서 그쪽 체코 대통령과 어떤 일정도 없었는데 체코에 들러서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프라하를 갔죠. 그래서 그것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됐는데 버킷리스트,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이것을 대입을 하면은 설명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칼럼에서도 그것을 지적을 해놨고요. 김정숙 여사는 작년 말에 인도에 혼자 갔죠. 혼자 갔는데 그때 당시 인도에 갈 때 대통령 전용기를 탔습니다. 근데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이 붙어 있죠. 들어가는 출입문 쪽에 대통령 휘장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안 떼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갔습니다. 혼자 가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끔 대통령 전용기를 빌려 타고 외국을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대통령 휘장을 반드시 뗍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이겁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해서 했나? 이거는 저는 어떤 정치권에 이 파문을 던져놓고 간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 참사가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분이 희생됐습니다. 북유럽과 동유럽 거리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더라도 가까운 거리니까는 북유럽 일정을 조금은 축소를 하고 시간을 좀 내서 헝가리로 가서 희생자들을 그 구조 작업을 좀 현장에서 좀 살펴보고 위로도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그 당초 약속된 북유럽 정상들과의 약속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면은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는 북유럽을 따라가지 말고 혼자 인도에 갔을 때처럼 전용기를 안 타고 부다페스트에 가서 다뉴브 강가에 가서 지금 선체 수색을 거의 끝내고 인양을 준비하고 있죠. 그 과정을 가서 좀 독려도 하고 또 희생자들에게 헌화도 하고 또 희생자 유가족들을 좀 위로도 하고, 지금 다뉴브 강 그 위에 다리에서 헝가리 현지인들이 우리 노래 아리랑을 부르면서 희생자들을 추모를 하고 있죠. 김정숙 여사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아리랑도 좀 부르고 이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세계 최고의 절경이 절비한 북유럽 3개국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다니면서 환하게 웃고 절경 감상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 있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제가 찾아보니까는 비행거리로 비행시간 2시간 반입니다. 갔다가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